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왜 유독 여성들이 자가면역 질환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 원인을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물론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욕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탐구하고 가르쳐온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욕구는 바로 애착입니다. 애착이란 어딘가에 소속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 욕구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뇌에 깊이 각인된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의 뇌에 이 애착 회로가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의 돌봄과 연결 없이는, 그 따뜻한 품위 없이는 포유류 새끼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아기는 세상 그 어떤 포유류보다도 무력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망아지는 태어난 당일에도 제 다리로 일어서서 뛸 수 있지만 인간의 아기는 1년 반이 지나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애착 관계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부모의 뇌는 아기를 돌보도록 설계되어 있고 아기의 뇌는 부모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관계가 우리의 뇌 발달과 인격 형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애착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속감과 연결을 갈망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애착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근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 즉 나와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이 진정성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2,000명의 여성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똑같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여성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행복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표현, 즉 진정성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병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토록 중요한 진정성을 버리게 되는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강한 직감을 느꼈지만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후회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 경험은 바로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본능적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소리칩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하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터득한 슬픈 교훈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솔직한 감정, 특히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가는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키우셨을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분들 역시 자신의 상처와 한계로 인해 아이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는 생존을 위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소속되기 위한 애착과 자기 자신으로 남기 위한 진정성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 아이는 언제나 애착을 선택합니다. 진정성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물론 2살배기 아이가 나는 이제부터 내 진정성을 포기하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을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동적인 대처 방식, 즉 생존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의 생존 방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신경계에 깊이 각인되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관계를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나의 진정한 감정을 희생하고 애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강요해왔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철저히 문화적인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세릴 크로우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암에서 살아남은 경험은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평생을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보는 역할에만 충실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넌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마침내 저는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나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애착과 진정성 사이의 갈등은 특히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남편이나 파트너에 채워지지 않은 유년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한 명의 성인 남성으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보살핌을 갈망하는 궁핍한 아기처럼 행동했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한쪽이 부모 역할을 하고 다른 쪽이 자녀 역할을 하는 것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2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건강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겠으며 어떤 건강한 여성이 자신의 아들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탓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쓴 일기장의 한 구절입니다. 그녀가 저희 아이 중 한 명을 임신했을 때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딸일까 아들일까? 내가 내 안에서 발로 차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엄마는 지금 몹시 슬프고 낙담했고 두려워.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랑으로 너를 보호하고 양육할 거란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아드레날린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란다. 너 때문에 흐르는 것도 아니야. 언젠가 내가 너의 잉태기에 대해 이야기해줄 날이 오겠지. 혹시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다면 엄마가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줄 때 내가 치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단다. 아가야, 너의 아빠도 너를 알게 되면 분명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는 지금 내가 너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처럼 너를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안에서 너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야. 당시 제 아내는 임신한 어머니의 감정 상태가 자궁 속 태아의 정서 및 인격 발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뱃속의 아기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아내가 느꼈던 우울감과 슬픔은 그녀 본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크게 다툰 뒤 눈물을 흘리던 아내는 자신의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아기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임신 중의 자화상입니다. 그림 속에서 엄마와 아기는 마치 같은 무의식의 바다를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와 관계의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기에게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불안과 슬픔을 아기가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몰라 불안해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애착과 진정성이라는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